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말씀 장홍상입니다. 오늘은 고려시대의 문학에 대해서 주요 작품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소교, 고려시대의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 소교인데, 이 소교는 고려 가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민요적인 어떤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교의 내용을 이제 보면 남녀 상열지사라는 게 있어요. 열이라는 것은 기쁠 열자예요. 남녀가 서로 기뻐하면서 부르는 노래다 이런 얘기고요.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쌍화점입니다. 쌍화라는 것은 이제 꽃무늬 만두란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것들이죠. 도트락 만두 같이 이렇게 꽃무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만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이 만두 가게에 만두를 사러 갔는데 휘희아비가 손을 잡았다. 휘희아비는 일종의 그 아랍 쪽의 어떤 상인 이런 의미로 이제 보통 쓰이는데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외국인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장사에 불 켜러 갔는데 이 켜라는 켜러죠. 사주가 내 손을 잡았다. 이거는 일종의 불교계 의미하겠죠. 그리고 둘의 우물에 물을 길러가는데 우문용 이렇게 나왔죠. 우문용. 우문용은 일종의 지배층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술팔 집에 술을 사러 갔는데 그 집 아비 나왔죠. 이건 일종의 서민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고려 시대의 이런 외국인 불교계 지배층, 서민층 이 모든 사람들의 타락, 고려 시대 어떤 타락상 이런 것들을 잘 묘사한 작품이 바로 이 쌍화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장은 4개의 장으로 되어 있죠. 모두 4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손을 잡았다. 어떤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고려 전반의 어떤 타락 이런 의미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작품이 바로 이제 만전춘별사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남녀 상열지사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만전춘별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그 만전춘이라는 게 늦봄 그 이런 의미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쓰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전춘별사라는 게 그래서 그런 어떤 이것도 이제 사랑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만전춘별사도 자,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그 앞부분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 위후휘, 얼음 위에 대나무 잎 자리를 보아서 임간애가 얼어 죽을 망정, 얼어 죽을 망정. 정을 준 오늘 밤 더디, 늦게 이런 뜻이겠죠? 새 옷이라, 새면 좋겠네, 새면 좋겠네.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인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만전춘별사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이제 남녀 상열지사에 속한 대표적인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전춘별사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겠다는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잘 다루는 작품이 바로 이 만전춘별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도 이제 뭐 이 작품들이 쭉 나와 있는데 뭐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정도로만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되는데 이제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 만전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주 늦은 봄에 아주 늦은 봄에 부르는 이별의 노래 이런 의미로 이제 상당히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여기 이게 이제 만전춘이 궁궐에 가득한 봄 이런 의미보다는 늦은 봄에 부르는 이별의 노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이상곡인데 이 이자는 뭐 신발리로 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발불리자입니다. 발불리. 신발리로 쓰이기도 해요.
여기서는 이게 아니고 이거다. 그 다음에 상은 설이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얼음으로 바뀌는 상황. 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다. 이런 작품이고요. 이제 이 작품에서 마지막에 이제 아소니마 이렇게 나오죠. 아소니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향가의 어떤 낙구와 관련된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대는 같이 뜻이고요. 녀젓 가고자 한다는 거죠. 가고자 하는 기약이니다. 기약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임과 내가 어떤 시련이 있어도 그 시련을 뚫고 함께 가고자 하는 어떤 생각 이런 것을 다룬 작품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서경별곡이라고 하는데 서경은 평양을 가리킵니다. 평양을 가리켜서요. 여기 이제 제일 위에 보면 서경이 서울이지만 이런 뜻이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넘어가고요. 이제 그래서 닦건대 아질까. 그러니까 이 새로 닦은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소성경 이거는 작은 서울이죠. 를 교회 이 괴다라는 게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랑합니다만 이런 얘기죠. 여위물론 이별하기 여위다 이별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별하기보다는 차라리 질삼배는 요즘 말로 하면 좋은 직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직장도 버리고 당신을 따라가겠다. 괴실한데 사랑만 해주신다면 우러곰 존니나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당신을 울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러곰은 이제 울면서고요. 따라가겠다. 라는 의미로 이제 쓰여서요. 어떤 그러니까 이 고려시대 가요가 이제 가시리와 서경별곡이 있는데 이 가시리보다는 이 서경별곡이 훨씬 더 좀 적극적인 이런 그 사랑 이런 것을 좀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어떤 표현이랄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바로 가시리 나왔죠. 가시리 남녀 상열지사. 이것도 보면 가시리 있고 이것도 이제 사문보로 이렇게 끊어지죠. 나난 이렇게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나는 별 뜻이 없는 그런 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리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가시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버리고죠. 위증질과 태평성대 이거는 이제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아부성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민간에 있는 그런 어떤 소교가 나중에 궁중에 유입이 돼요. 궁중에 유입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보는 임금님에게 이제 좀 더 칭찬의 말 이런 걸 이제 하나씩 집어 듣는 거죠. 나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올세라 서러운 님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도셔오셔서 이 도셔는 이제 돌아서란 뜻이에요. 돌아서. 그러니까 간자마자 돌아서 다시 와라 이런 뜻이겠죠.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절절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절절한 사랑.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 정석가인데요. 이 정석에 대해서는 두 가지 썰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진과 뭐 돌이다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악기다라는 그런 그 설도 있어요. 정석가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도 이제 제일 위에 보면 선왕성대 이것도 약간 아부성 발언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는 모래 벼랑에 가는 모래
벼랑에 구운 밤 잣대를 심는다는 거예요. 구운 밤 잣대를. 근데 그 밤이 음은 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싹이 돋으면 덕이 있는 님과 헤어지겠다 이런 뜻이고요. 옥으로 연꽃질, 요즘 말로 연꽃질이죠. 연꽃질. 사교이다는 색입니다. 옥으로 연꽃질 새겨요. 그래서 바위 위에는 바위 위에란 뜻이에요. 접을 붙이는데 그 꽃이 삼동은 요즘 말하면 평생 동안 이런 정도로 번역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생 동안 피것이야. 피워야만 유덕하신 님과 헤어지겠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동동이라는 곳인데요. 이건 이제 북소리를 이제 동동이라고 표현했다는 설이 많고요. 이 동동은 이렇게 1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정월, 2월, 3월 이렇게 해서 월령체 놀이라고 합니다. 1월은 어떻고 2월은 어떻고 이렇게 쭉 하면서 자기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쭉 노래한 작품이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친을 나타내는 작품이 사모곡이죠. 어머니를 생각한다. 여기서는 호미와 낫이 중요한데 호미는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죠. 아버지.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를 의미하고 요 낫이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호미도 날이지만 낫같이 들 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호미를 가지고 별을 뵐 수는 없죠. 호미를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님도 어버이시지만 오마님 같은 처럼이거든요. 괴실이는 사랑할 사람이 없다 해서 이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상저가 할 때 이 저자는 방아찌를 저자입니다. 방아를 찢는다는 거죠. 그래서 둥기둥 방아나 디어는 찌어 이티는 희에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는 표현이죠. 개우전 하면 거친이란 뜻입니다. 개우전 밥이나 그러니까 거친 밥이나 지어서 아버님 어머님께 받잡고는 바치고예요. 남으면 내가 먹으리는 뭐겠어요? 먹으리 이런 뜻이죠. 부모님에 대한 어떤 효성 이런 것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실 극복 의지에서 청산별곡인데 이 청산은 일종의 유토피아라고 볼 수가 있는 이상향이고요. 이 작품은 이제 청산별곡은 청산장과 바닷장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앞부분은 이럭저럭 1인공 덜인공하여 이럭저럭 낮은 어떻게 지내왔지만 오리도 올 사람도 가리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어떻게 지내겠는가. 얄리얄리얄라셩 얄라리얄라. 상당히 음악성이 많이 내포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건 이제 바닷장의 이야기죠. 바닷장. 그래서 이제 현실을 떠나고 싶은데 가다가 배부른 도개, 설진강수. 이거는 강한 술이죠. 강한 술을 빚는다. 조롱꽃 누르기, 그러니까 조롱박 누르기. 술이란 뜻이겠죠. 술이 나를 메어 잡사오니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떠나려고 하지만 현실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을 노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주술성을 나타내는 노래가 처용가입니다. 처용가. 이 처용가는 상당히 주술적인 이런 노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세벌이 났죠. 세벌은 서울이에요. 이 서울은 경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 신라 시대는 이 경주가 서울이었죠. 밝은 달에 밤새도록 논이다가 밤들이는 밤새도록 이런 뜻입니다. 들어와서 자리를 보니 다리가 4개 있구나.
옛날 그 고어에선 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히읗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히읗 종성 치연이라고 하는데 이 네라는 말이 이 히읗을 달고 있습니다. 히읗 종성 치연.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누구의 것인가? 본디 내 것이지만은 빼앗은 걸 어찌하리. 여기서 이제 이 노래는 뭐냐면 축사, 사악한 것을 쫓는다. 축사라고 합니다. 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여기서 외간 남자는 어떤 역병을 이제 상징적으로 비유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제 이런 그 처형무의 그런 사진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과정과 유구곡으로 이제 작품을 마치겠는데, 이 정과정이라는 것은 정서의 작품인데 청치성 작품이죠. 자, 임을 내가 그리워해서 운다는 거죠. 그리사와 운이라니. 내가 임을 그리워서 울어요. 접동새가 내 마음과 비슷하다. 이 접동새는 어떤 한의 정서, 이런 것을 나타내는 새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은 잔월 요성이 한다. 잔월이라는 것은 새벽 남아있는 달이에요. 남아있는 달. 효성은 새벽별, 별성자죠. 남아있는 달과 별이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허물도 천만 없으리다. 정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나를 함하는 벌써란 뜻입니다. 벌써. 네 자신이 잊으셨습니까? 이런 의미로 보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구곡의 작품인데요. 여기에서 이 유구곡에서 좀 알아주실 게 이 뻐꾸기와 비둘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뻐꾸기는 충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비둘기는 간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둘기 새는 울음을 울되 버곡당, 이게 이제 뻐꾸기예요. 뻐꾸기. 이것이 난 교회 좋구나, 좋네, 이런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이제 비둘기와 뻐꾸기라는 새를 가지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비둘기와 뻐꾸기를 이제 어떤 그 비유의 대상으로 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고려 가요의 대표적인 작품들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작품들 좀 더 공부해 보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까 믿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영마쌤 장우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